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가 있었네요. TV 토론에 대한 후기는 벽에다 얘기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안 한다거나 나중에 한다고 미룬다거나 이재명 후보 관련한 얘기를 한참 하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별 꼼수를 다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 회복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공정하게 성장하고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나눠야 된다. 특히 기회의 총량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데 기회를 늘려서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나라가 돼야 된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성장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 새로운 정책의 시도 등을 약속한 겁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성평등 인식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다는 듯이 답변을 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지지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갑니다. 여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지지자들 중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십 년간 당을 지켜온 홍준표 의원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려는 윤석열 측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침묵이 더더욱 문제인 이유는 최근 불거진 논란만 하더라도 메시지 담당자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로 해촉된 게 탄로났고 공약 자료에는 오똑해라고 여성 혐오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고 성차별 TV 광고로 논란됐고 이준석 대표는 성핵관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 논란이 됐고 원희룡 하태경씨가 인증했던 DC 세보겔 운영자는 N번방 시청을 자백하고 아청법 위반 게시글을 업로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윤석열 후보가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 안철수 후보의 전례가 윤석열 토론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윤석열 후보를 향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법과 원칙의 잣대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똑같이 들이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JTBC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문제의 시작이고 수사를 받는 건지 친구랑 커피 마시러 간 건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조사를 하고 그때 주인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김건희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에 무려 289회나 등장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민변에선 김건희 기소를 촉구하는 법률인 성명까지 냈네요. 이렇게 106회, 178회, 5회, 총 289회나 등장하고요. 애초에 주가 조작 행위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훼손시키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김건희 씨의 반고 오전도 거짓이었다는 소식까지 오늘 오전에 공개됐네요. 까르띠에전에 이어서 반고 오전도 코바나 콘텐츠가 실제로 주최하거나 주관한 게 아닌 사실이 드러났던 거고요. 이런 행위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미술인들을 모독하는 거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에선 따끔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가 포털에 보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이재명 쌍스럽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던 진중권 씨가 무슨 염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렇게 형편없는 진상의 아이콘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가 방송에서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지금은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언급하냐면 윤석열 올려치기가 아니라 양비론을 펼치는 게 눈여겨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진상은 진중권 상스럽다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한평생 남을 조롱만 해오던 진중권 씨가 격조와 품위 타령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저럴 시간에 트롤짓 하다 털리고 다니는 동네북 당대표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토론 제안하면서 어그를 끌고 있는데 이용섭 광주시장한테 뼈를 맞기도 했고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로 또 저렇게 어그를 끌고 있던데 저럴 거면 저는 왜 차단했습니까? 준적준, 준로남불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저런 게 청년 정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난 조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과는 상호 조롱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장 마삼중으로 이준석 미러링하니까 곧바로 부들부들하면서 차단한 사람이 뭔 말이 많습니까?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댓글로 리을 이응 키읔 키읔 이렇게 네 글자만 치라고 하고 있던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폭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 흑산도에 지금까지 유세차가 들어간 적 있을까요? 저런 소리를 하다가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들어갔다는 게 드러나며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들부들하고 있었겠죠. 이걸 마삼중식 논리대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러워서 따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털리고 다니던데 그래서 제1야당 대표는 동네북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독일 유력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한국 사회에 큰 방향 전환을 가져올 거라고 극찬을 했고요. 독일 유력 매체 디자이트에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네요.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한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방향 전환을 가져올 거라고 평가를 한 만큼 다음 대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 속보로 정부에선 일상회복 방안을 재구상할 거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